북핵이 미중 무역전쟁 사이드쇼. G2 무역전쟁 여파는. 경향신문. 군사적 해법은 없다. 그건 잊어버려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8월 16일 미국 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적 해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30분 안에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내게 보여줄 때까지 대북 군사적 해법은 없다며 대북 군사 옵션 배제를 주장한 그의 말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갑론을 박이 일고 있지만 배넌은 안보전쟁 대신 경제전쟁을 강조했다. 중국과의 경제전쟁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열광적으로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들면서 미중 간 갈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무역 견제와 함께 중국을 압박해 북핵 문제를 통제하려는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세계 주요 2개국의 무역전쟁이 비화하면 두 나라의 수출이 준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핵 압박, 무역 견제 다목적 카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미 무역대표부의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를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중 간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자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의 중국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토록 해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고 핵심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골자다. USTR 조사는 약 1년이 걸릴 전망이지만 조사 결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이 확인되면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에 따라 보복관세를 매기는 등 대통령 단독의 통상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휴가 중 서명하기 위해 백악관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트위터에 오전에 워싱턴으로 간다. 할 일이 많다. 무역과 군사가 초점이라고 썼다. 이는 그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말폭탄 수준의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이후로 무역을 카드로 해 그간 대북 제재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동참하지 않았던 중국에 대해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언론 역시 미국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대북 압박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 압박에 중국의 협조가 미흡하다고 느낄 경우 휘두를 수 있는 새로운 곤봉 하나를 갖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렇듯 표면적으로는 북미 간 안보 갈등이 미중 간 무역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지만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WTO 규정이 아닌 미 국내법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1차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견제를 위해서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흥미로운 것은 중국 상무부가 15일부터 북한산 광물 등의 수입을 중단하기로 14일에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미국은 대중행정명령을 발표했다면서 결국 트럼프의 최종 타깃은 경제인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45% 관세 부과 등 무역 제재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을 끌어들인다는 이유로 이를 연기해왔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3,470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미국은 중국이 수출하는 각종 위조 상품과 불법 복제품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 규모 역시 한 해 6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배넌 역시 앞서 언급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경제전쟁을 하는 중이라면서 한반도에서 그들이 우리를 툭툭 치고 있지만 그건 단지 사이드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1년 남짓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경제규모 1, 2위인 두 나라가 실제로 무역전쟁을 벌인다면 양쪽 모두 손실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의 조치는 경고성 카드라는 분석도 있지만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명분과 대중무역 적자 해소라는 실리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수출시장 다각화 통해 위험 분산 필요 문제는 트럼프 취임 이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현실화될 경우 가까스로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 수출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무역이 이 두 나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각각 23.4%, 12.2%를 차지했다. 특히 무역 제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의 대중중간재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의 한국산 수입품 중 전자기기는 65.5%, 섬유, 의류는 59.6%, 피혁은 58.8%가 미국 등으로의 재수출을 위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행의 국제산업연구원 분석을 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중국의 중간재 수요 하락으로 한국의 총 수출은 0.2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이 중국과 미국에 각각 수출한 중간재가 가공돼 재수출되는 국제 분업 구조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축소되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이 0.3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중국 내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점 역시 미중 양국의 통상 분쟁이 한국의 대중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한중 수교 첫 해인 1992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6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수교 25년 만에 수출액은 1244억 달러로 약 47배 늘어났다. 국제통화기금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GDP도 0.5% 감소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이 밖에 중국 정부가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중간재 시장의 전망이 어둡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전략 역시 머지않아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우리 수출이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할 경우 국지적인 통상 분쟁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 시장의 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계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양국에 크게 의존하는 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인도 등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중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과의 민관 통상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동시에 중국을 겨냥한 규제가 한국에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